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났다, 빨리 치과 가세요. 당장 대학병원 치주과나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치과나 혹은 주변 동네 치과라도 잇몸을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원장님이나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났다,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 붓거나 또 뭔가 조금 잇몸 자체가 아린 느낌이 든다면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잇몸병은요, 초기에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점점 잇몸뼈가 녹아내리고요, 한 부분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치주 관련된 내용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치주 질환은요, 종류가 사실은 많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그냥 잇몸병 하나만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잇몸병도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구분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또 한 번씩 붓고 아프다 이러시면은 통상적으로 이 자체를 잇몸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치과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잇몸병은요,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칫솔질이 제대로 안 돼서 치석이나 염증이나 세균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잇몸뼈가 녹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뼈가 녹으니까 아프겠죠. 그리고 붓고 또 피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칫솔질이 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몸 컨디션도 좋게 잘 만들어서 면역력도 올려야겠죠. 흡연도 정말 안 좋습니다. 흡연을 하면요, 피가 잘 안 돌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입술이랑 잇몸을 보면은 조금 시퍼렇게 까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흡연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잇몸 안에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잇몸병도 잘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 흔히 구강 문제인데 치과에서 해결하고 끝낸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엄청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피가 나잖아요. 자, 우리는 상처가 나면요, 감염될까봐 엄청 조심하잖아요. 자, 잇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입안으로는 온갖 세균들이 다 들어갑니다. 음식물로 인한 세균도부터 시작해서 입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사는데 그 세균이 입안 상처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막 감염되고 붓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안은요, 이 세균의 온상입니다. 이 상처로 이 균들이 들어가서 이게 폐, 심장, 심장뿐만이 아니죠. 온갖 기관, 장기 기관으로 다 이 세균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 혈액을 타고 말이죠.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 온 몸에 있는 장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임산부들이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잇몸병이 있으시면. 사람들이 간과를 하죠. 잇몸병이 생겼으면 그냥 입안 문제니까 별거 아니겠거니, 또 피 좀 나고 크게 안 아프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잇몸병은요, 아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일링은요, 다들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스케일링도 아프다고 사실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케일링은 이제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받으셔야 되는 이제 진료인데, 이 잇몸 치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3-4분을 꼭 만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링은요, 잇몸 위쪽에 있는, 즉 잇몸 상방에 있는 치석과 염증들을 제거하는 진료다. 사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치석과 염증만 저희가 살짝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 위생사들도 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잇몸 치료는요, 위생사 선생님들이 사실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스케일링은 치아 상부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또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하방에 있는 염증과 세균들, 치석들을 제거하는 건요, 마취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큐렛이라고 하는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전문적인 기구로요, 잇몸 하방을 끌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잇몸 치료라는 게 큰 틀로 봤을 때는 끌어내는 게 다 같지만,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잇몸 하방을 절개를 해서 또 잇몸을 꼬매고 하는 과정도 잇몸 치료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외과적 잇몸 치료가 있고 외과적 잇몸 치료가 있어요.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 칼을 대서 하는 잇몸 치료가 있고 칼을 대지 않는 잇몸 치료가 있는데, 말씀을 좀 이제 많이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잇몸 치료는 마취를 하고 잇몸 하방 깊이 있는 염증을 끌어내는 치료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는요, 우선 치과에서 진단을 하겠죠. 이제 엑스레이나 상태 평가를 해서요, 잇몸에서 염증이 많고 피가 날 경우에 이제 잇몸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잇몸 치료 과정을 순서를 정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잇몸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표면을 청소해 주고요. 잇몸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취를 하고 깊이 염증을 끌어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겠죠. 모든 부분을 마취를 다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4부분으로 나누든지 혹은 6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잇몸 치료를 할 때는 염증과 치석들을 끌어내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잇몸 치료 과정이고, 횟수로는 최소 4회에서 6회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간단한 이런 끌어내는 잇몸 치료만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잇몸병이 너무 심한 경우나 이가 좀 흔들리거나 이 치아를 빼야 될지 혹은 살려야 될지를 좀 고민할 정도로 안 좋은 경우는 잇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잇몸 수술은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치주과의 잇몸 수술이 바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전문의 원장님들 포함해서 기본적인 잇몸 치료는 다 엄청 편하게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치주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시술이 바로 잇몸 수술입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은 종류를 나누면은 삭제형 골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잇몸을 좀 열어서 보이는 치석이 아닌 안 보이는 치석까지도 다 저희가 제거를 완전히 하는 이 삭제형 잇몸 수술이 있고요. 재생형 잇몸 수술이라고 해서요, 잇몸뼈를 조금 재생하기 위해서 잇몸뼈 이식을 해서 치아 주위에 있는, 즉 치주 조직 주변에 있는 뼈를 조금 더 보강해서 살리는 그런 치주 재생 수식이 있어요. 즉 삭제형이냐 재생형이냐.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요, 사실 치과 의사가 판단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잇몸뼈를 재생해서 치아 주위에 뼈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치과나 치주과 가서 좀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재생이 가능한가 싶으시면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재생 수식을 조금 하면요, 치아 뼈가 재생을 실제로 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꼭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잇몸 수술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물어보세요. 사실 이 이름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잇몸 수술이라고 하기는 너무 간단한 수식입니다. 잇몸을 짠다는 표현, 잇몸을 연다, 이런 표현 자체가 환자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데요. 잇몸 수술은 전문 용어로는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든지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께 치은 박리 소파술, 조직 유도 재생술 잘 모르세요. 이걸 이해시키기도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잇몸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수술이라고 해서 다 항상 아픈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를 하게 되고요. 마취를 하고 잇몸 주변의 염증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뼈 이식을 하든 끌어내든 잇몸을 살짝 열었다가 살짝 닫는 개념이라서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대개 열의 9은 불편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은 큰 부담 없이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게 건강보험을 너무너무 적용을 잘 해놨어요. 제가 치주과 전문이니까 그런 게 있죠.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건강보험을 잘 적용을 해놓으니까 환자분들은 본인 부담금, 즉 지불하는 금액을 거의 조금만 내고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진료비 측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라에서 다 보험료를 측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긴 해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우리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이 돼서 한 번 가시면 10,000원에서 20,000원 안쪽으로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잖아요. 잇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가시면요,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왜냐면 병원마다 이 부위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병원이냐 의원이냐 야간 진료를 하냐 주간에 진료하냐 따라서 조금씩 비용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우리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 4분의 1 정도 받았을 경우에 약 15,000원에서 20,000원 선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잇몸 수술이라든지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수식조차도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되게 안 넘어가는 금액으로 대부분 다 측정이 돼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10만 원 비싸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잇몸 수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괜찮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치료 수술들은 보험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났다, 빨리 치과 가세요.
당장 대학병원 치주과나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치과나 혹은 주변 동네 치과라도 잇몸을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원장님이나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났다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 붓거나 또 뭔가 조금 잇몸 자체가 아린 느낌이 든다면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잇몸병은요 초기에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점점 잇몸뼈가 녹아내리고요. 한 부분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진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져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치할 때 오늘 피가 났다 빨리 치과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이제 훌륭하시고 또 자기 소신껏 진료를 하세요. 다만 이제 조금 잇몸을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대학병원 이제 치주과를 가시면 돼요. 이제 근데 대학병원이라는 게 전국에 치과 대학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도심에 살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외곽에 사시거나 하시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잇몸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잇몸이 정말 안 좋고 유전적으로도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 면 치주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치주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요 잇몸을 조금 잘 보시는 원장님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거는 제가 원장님들마다의 어떤 역량이 다르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부분이 힘들다 하시면은 대학병원 치주과를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